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원주와 춘천까지 GTX 노선 연장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9월 3년 만에 개최를 앞두고 있던 평창 효성문화제가 전격 취소됐습니다. 메밀꽃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취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행성군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홍천군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성묘나 벌초 시 벌쏘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벌에 쏘였을 경우 독침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벌쏘임에 대비한 응급조치 요령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빠른 사업 추진을 주문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네, 덩달아 강원도도 전담팀을 꾸리고 GTX 사업에 춘천과 원주 연장을 준비 중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강원도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전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GTX 사업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영한 내년도 관련 예산은 6,700억 원, 올해보다 20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2026년으로 예정됐던 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도 내후년까지 2년 가까이 당겨질 전망입니다. 조기 착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강원도는 GTX 전담팀을 꾸리고 노선 연장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춘천시도 경기도 가평군과 함께 GTX 연결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GTX가 연장 같은 경우는 제5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돼야지만 또 사업을 또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강원도는 파주 운정에서 경기도 동탄을 잇는 GTX A 노선을 원주까지 연장하고 인천 송도에서 경기 마석을 잇는 GTX B 노선을 춘천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의 광역철도 지정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기존 광역철도가 들어설 수 있는 중심지 반경은 40km 이내로 제한돼 왔는데 지난 6월 해당 조항이 삭제된 특별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면서 철도 연장 사업에도 물꼬가 트일 전망입니다. 현재 국토부는 내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최적의 연장 노선을 찾기 위한 GTX 확충 기획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국정과제가 돼가지고 그걸 다 포괄해가지고 기획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디 지역에 더 연장해달라 이런 것들은 지금 통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실제로 강원도까지 연장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광역철도 지정 조건이 완화되면서 천안과 평택 등 타 지자체에서도 GTX 연장 요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강원도는 관련 전담팀을 꾸리고 노선 연장을 위한 논리 개발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 숨이 막힐 지경이다. 네, 강원도 평창은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을 쓴 이효석 작가의 고향이죠. 매년 가을 메밀꽃 필 무렵이면 소설처럼 아름다운 메밀꽃을 배경으로 평창에서는 효석 문화제가 열리는데요. 네,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중단됐던 이 평창 효석 문화제가 9월에 개최를 앞두고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취소됐습니다. 지난달 내린 집중호우로 메밀꽃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군 봉평면 일대 효석마을입니다. 매년 가을이면 장관을 이뤘던 메밀밭의 꽃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금을 뿌려놓은 것처럼 메밀꽃들이 가득했지만 올해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평창 효석문화제. 올해는 이달 3일 개최를 목표로 지난 7월부터 메밀을 심고 행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예상치 못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관계자들은 울상이 됐습니다. 모든 메밀꽃들이 사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매년 이맘때쯤 되면 이곳은 메밀꽃이 활짝 피었었는데요. 올해는 꽃은커녕 빗물도 채 다 빠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새하얀 메밀꽃밭을 기대했던 관광객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사실 블로그에서 본 거는 너무 막 메밀이 많아가지고요. 저희 그걸 기대하고 왔어요. 근데 안내하시는 곳에서 이게 다라 그래가지고 약간 실망을 했어요.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축제를 열지 못하게 된 지역 주민들도 아쉬움이 큽니다. 비록 축제는 취소됐지만 이효성 문학관 주변에서는 메밀꽃을 볼 수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현재 우리 냇가에 볼거리가 되는 섭다리는 그냥 그렇더라도 놓아서 추석 명절에 오시는 관람객에게 섭다리를 거닐어 볼 수 있고 잘 피어진 메밀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주최 측은 행사장 주변이 모래가 적어 물이 잘 빠지지 않는 황토 흙으로 이뤄졌다며 향후 비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문가들도 집중호우나 이상기후에 대비해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밀뿐만 아니고 다른 작물들도 결국은 물에 잠기게 되면 그 토양 속에 그 물이 많으면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기면 아무래도 식물이 자라지 않거나 피해를 보게 되죠. 평창의 대표 문화 콘텐츠인 효성문화제. 코로나19와 이상기후로 인해 3년째 대면 행사가 취소된 가운데 시민들의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정부의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횡성군이 사망자와 주택이나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피해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또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에 대한 간접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횡성군이 지난달 31일까지 집계한 피해 복구비는 445억 원으로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따라 72%가량을 국비로 지원받습니다. 기후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일상화되면서 피해는 또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아픔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일을 발판 삼아 재해 예방 강화, 사고 대응력 향상 등에도 노력하여 횡성군은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별도 팀을 구성해 복구 사업을 올해 안에 발주한다는 계획입니다. 반갑지 않은 손님 가을 태풍이 추석을 앞두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11호 태풍의 이름은 바로 흰남노인데요. 이를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을 지나는 이 흰남노는 위력이 태풍 강도 중 가장 높은 등급인 초강력으로 분류됩니다. 1일 오전 3시 기준 최대 풍속은 초속 55m, 시속 198km가 넘는 강력한 태풍인데요. 강풍의 반경도 280km에 달하는데 이 태풍 흰남노는 현재 매시간 13km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풍의 세력이 커진 이유 바로 북서태평양의 높은 수온 때문입니다. 태풍이 바다에서 열과 수증기를 흡수하며 그 위력을 키우고 있는 건데요. 이대로 태풍이 위력을 유지하고 북상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면 역대 가장 강한 태풍이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2003년 한반도를 휩쓸고 간 태풍 매미와 맞먹는 강도일 수 있다는 얘긴데요. 우리나라 기상청과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 일본의 기상청 모두 이 흰남노가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방향을 돌려 북상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아직까지 태풍 흰남노의 예상 진로는 유동적입니다. 중국 동해안부터 한반도, 일본까지 그 범위가 넓은데요. 다만 기상청 예보 등을 종합하면 오는 5일과 6일 사이 이 제주도 동쪽 해상을 거쳐 대한해협 부근을 지나는 경로가 가장 유력합니다. 문제는 지난달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 현장에 다시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다는 겁니다. 피해 지역의 철저한 대비와 함께 수확물 관리, 배수구 상태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태풍 위치는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후에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 더욱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성묘나 벌초를 갔을 때 벌쏘임 사고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벌에 쏘이면 두통, 어지러움, 식은땀 등의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벌에 쏘였을 때 응급처치 방법 알려드립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벌초하던 50대가 벌에 쏘인 뒤 2시간여 만에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말벌에 쏘여 알레르기 반응으로 과민성 쇼크가 발생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방청은 여름철 벌쏘임 사고 출동 건수가 늘어난다고 밝히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경기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벌쏘임 사고가 7에서 9월 사이에만 전체 출동 건수의 77%를 차지했습니다. 벌에 쏘였을 때 벌침은 최대한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손으로 빼기 힘든 경우에는 카드나 핀셋 등 날카로운 면으로 조심스럽게 빼는 것도 방법입니다. 벌침을 뺀 부위는 잘 씻어 소독하고 얼음 찜질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우선은 벌침이 몸에 남아 있으면은 그거를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 보통 제거는 이제 그 신용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긁는 형식으로 해서 제거를 하는 게 제일 간단하고 좋은 방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처를 물로 이제 씻어내고, 붓기가 너무 심해지면은 이제 얼음 찜질 같은 걸 하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꿀벌, 말벌에 관계없이 벌에 쏘이면 어지러움과 현기증, 두드러기, 심하면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기도 유지를 하고 머리보다 다리를 높게 올리면 좋습니다. 숨이 차시거나 배가 아프고 구역질이 나신다거나 쓰러질 것 같거나 아니면 완전히 의식을 잃으셨거나 아니면 기운이 없거나 전신에 이제 새빨갛게 뭐가 올라오는 게 있으면은 그건 이제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이제 응급실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빠르게 119 신고하셔서 적절한 진료를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대부분 통증과 붓기, 가려움 등의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는다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가오는 명절, 가족과 함께 안전한 고향길 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동해상에서 6명이 탄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1일 오전 6시 40분쯤 묵호 동방 45km 해상에서 묵호 선적 A호가 전복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승선원 6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전복된 선박을 예인하고 해양오염 방제 작업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연세대학교가 원주의과대학 간호학과를 설립 29년 만에 원주 간호대학으로 승격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1일 원주 간호대학 승격에 따른 초대 학장으로 허혜경 간호학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간호대학은 실천형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 시행, 학생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미래 간호 서비스 환경에 최적화된 간호 인력을 배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17일 강릉 주문진 장덕리 일대 발생한 집중호우로 유실된 공공시설물에 대한 복구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릉시는 소하천과 도로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복구를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침수 피해 원인이었던 교량 2곳에 대해서는 정부의 특별 조정 교부금을 지원받아 내년 상반기까지 재가설할 예정입니다. 주말까지 계속되는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춘천시는 개막 이후 이틀 동안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 수가 3만 명으로 잠정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축제 기간 막국수와 닭갈비 빨리 먹기 대회, 100인분 무료 나눔 행사, 각종 공연 등이 진행되며 주말에는 드론쇼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는 오는 4일까지 사막산 호수케이블카 하부 정차장에서 일대에서 열리게 됩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추석을 앞두고 민생 점검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김 지사가 오는 3일 홍천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도내 전통시장 8곳을 방문해 밥상 물가 상황을 직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지사는 의료원, 119 상황실 등을 방문해 명절 연휴 기간 도민 안전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 지사는 고물가 경제 위기로 민생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다며 물가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민생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